네, 반갑습니다. 김민혁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산업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드려볼 텐데, 자, 우리 산업 요번에 수소차 관련주인데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아서 한번 봐달라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제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좀 살펴보겠다 이야기 드렸는데, 자, 어떤 부분들이 괜찮다라고 생각이 됐는지, 그리고 실제로 살펴보고 나서 드는 생각들이 무엇인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우리 산업이라는 기업을 보고 괜찮다라고 생각했던 포인트부터 먼저 좀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첫 번째 포인트는 어, 이 기업이 하고 있는 업황에 대한 부분이죠. 지금 수소차 관련주, 전기차 관련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전기차, 수소차라는 것 자체가 시장이 장기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연구 개발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시장 규모가 계속해서 커질 거다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보는 거고, 두 번째는 실제로 그렇게 시장이 커짐에 따라서 우리 산업 매출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지를 체크를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매출을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게 연간 매출인데, 2015년도부터 지금까지 쭉 봤을 때, 그리고 후년까지 계속 본다면은 2천억, 3,100억, 그리고 4천억대로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또 하나 이 기업을 살펴봐야겠다고 생각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매출이 늘어나는데 주가가 계속 굉장히 높게 있다면은 내가 이 기업을 분석했다고 해도 비싸게 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기업 가치 대비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냐, 이 부분을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 판단할 수 있는 게 이 밴드바 차트라는 겁니다. 실제로 PER 밴드와 PBR 밴드가 밴드 하단에 와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이 기업을 좀 살펴봐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 접근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하나 아셔야 될 거는 PBR 밴드, PER 밴드가 무조건 하단에 와 있다고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 게, 만약에 기업이 하고 있는 사업이 하향세라든가 아니면은 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주가가 계속해서 흘러내린다든가, 이제 이런 관점에서 이 밴드 하단에 걸친 거는 매수 타점이 아니라, 이거는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상장 폐지, 최악의 가능성으로는 이제 상장 폐지가 될 가능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리스크적인 측면이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은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살펴본 생각들을 하나하나 좀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산업이 전기차 관련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어떤 이유 때문에 전기차 관련주인지를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걸 알려면 이제 홈페이지로 들어가 봐야 되는데, 현재 이제 우리 산업 같은 경우는 자동차 부품을 이제 만들어서 팔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쭉 부품들이 나와 있는데, 요번에 전기차, 수소차 관련주로 엮인 부분은 이 PTC 히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PTC 히터가 전기차, 수소차 주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내용을 들어가서 보면은 전기차의 난방을 위한 전기 히터로서 차량의 배터리 부하량에 따라서 소모되는 전력 쭉 나와 있죠. 자, 요걸로 전기차 관련주로 엮인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이 제품이 많이 팔려야 우리 산업 매출도 늘어나는 거겠죠. 실제로 매출이 늘어난다는 거는 전기차 관련주들이 많이 지금 보급이 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납품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서 지금 특징을 보면은 국산화 개발을 통해서 해외 시장으로 수출하는 경쟁력을 가진 제품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나라 시장 말고도 해외 글로벌 시장이 계속해서 성장함에 따라서 이 우리 산업 매출도 늘어날 수 있다.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 관점에서 일단 우리 산업을 좀 좋게 보는 부분이고, 자, 그 다음 일단 하나 아셔야 될 게, 그렇다면 지금 전기차 시장이 현재 어디에 와 있는지, 어느 국면에 와 있는지를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간단하게 설명드려 보면은, 실제로 전기차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 개발했던 거는 이제 오랜 시간 겪어왔던 거죠.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자, 요 화면을 좀 보여드려 보도록 할게요. 2011년도 당시에 GM에서 전기차에 대해서 이제 테스트를 하는데, 주행 테스트 했을 때 처음으로 주행거리 80km가 나왔고, 이 80km로 가지고 시장에 상용하기에는 아직 좀 멀었던 때다.
그때가 2011년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연구 개발해가지고 쭉 넘어왔던 게 이제 2016년도인데 2016년도에도 주행기로 300km가 나왔고 아직까지는 상품성으로 부족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때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연구 개발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매출이 나왔던 때가 2016년도와 2020년도 현재 이제 사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실제로 지금 나온 매출을 보면은 국가별 전기차 판매 매출을 봤을 때 지금 2020년도니까 20년도부터는 예상이죠. 자, 이전 데이터를 좀 보면은 실제로 201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계속해서 판매량이 늘어나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북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아시아 그리고 중국 그리고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가장 전년 대비 많이 성장하는 걸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상용화가 되고 보급이 되고 시작했던 게 2018년도 때라고 보시면 될 것 같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전기차 시장이 커지는 게 일단 먼저 기술력이 바탕이 되고 상용화가 되는데 이 상용화가 되는 초입 단계에서 이제 앞으로 시장이 얼마나 커질 거냐를 예상을 해야 되는데 이 시장에 대한 규모는 사실 뭐 이제 사람마다 생각하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딱히 뭐라고 이야기는 하지 않겠지만은 지금 보시면은 2025년도에 판매량 예상을 봤을 때 지금 현재 수준에서 얼마만큼 차이가 나는지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이제 이거는 이제 증권가에서 예측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참고 정도로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이번 상승이 이제 초입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해보면 좋겠죠. 자, 그래서 다시 넘어와서 보면은 이렇게 지금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렇다는 말은 다시 이제 넘어와서 우리 산업이 만드는 이 히터 제품이 실제로 전기차가 판매량이 늘어남에 따라서 매출이 증가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증가한 시점이 2018년도가 기준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게 실제로 2018년도에 어느 정도 매출이 나왔는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쭉 봐야 되는데 2018년도 보고서를 보면은 이제 PTC 히터 제품이었죠. 그 제품에 대한 부분을 쭉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제가 요번에 본 거는 이제 영업 부분에서 나왔던 매출 흐름 이 부분이 이제 많이 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이제 이 판매 매출도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봤을 때 2018년도 때 지금 보시면 단위가 1000원 단위죠. 1000원 단위니까 대략 이제 268억 정도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반기 매출 반기 흐름인데 지금 보시면은 이 전기 2017년도 때도 230억대로 크게 나오고 있어요. 자, 그 말은 이 PTC 히터 제품이 계속해서 이제 많이 보급이 되고 있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살펴봐야 될 게 더 이전의 데이터를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18년도 때 260억대 흐름이었는데 지금 이거는 이제 2016년도거든요. 더 넘어와서 이전으로 넘어오면은 2016년도 때는 지금 보시면은 175억 그리고 지금 그 15년도 때는 72억으로 계속해서 이제 낮춰지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지금 정리를 해보면은 이 본격적으로 PTC 히터에 대한 제품으로 매출 상승이 나왔던 게 2015년을 시작으로 16년도 때부터 이제 급격한 성장을 해오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18년도 때 268억 그리고 지금 현재 시점을 보면은 19년도 반기 때 280억 그리고 현재 20년도 반기가 300억 3억으로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게 전기차 이게 계속해서 보급이 되면은 우리 산업 이 PTC 히터 쪽에서도 매출이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구나라는 걸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일단 접근을 하는 건데 다만 조금 아쉬운 거는 지금 우리가 전기차 하면은 가장 많이 관심 갖는 게 2차 전지 쪽이거든요. 아무래도 이 전기차에 대해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이 배터리에 대한 부분이다 보니까 누가 이것을 독점하고 누가 이것을 실제 시장에서 상용할 수 있을 만큼에 대한 상용화 부분이 얼마나 클지 이런 부분들을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진입장벽에 대한 부분인데 만약에 이게 기술 개발이 쉬우면은 어느 한
기업이 독점하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그래서 다른 기업들이 똑같이 만들어내고 거기에 대해서 가격 경쟁이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우려스러운 게 뭐냐면은 이 우리 산업이 만들고 있는 이 히터에 대한 기술력 자체가 이제 배터리만큼 좀 깊이 있게 들어갈 수는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 아무래도 경쟁사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시장이 커지는 부분은 좋겠지만은 아무래도 이 제품을 얼마만큼 이제 납품할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술력에 대한 부분이 될 텐데, 이 기술력에서 이제 뒤처지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이 매출에 대한 부분이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체크를 해보고 있는데, 뭐 체크를 하는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뭐 재고가 얼마나 늘어나는지, 실제로 그리고 다른 경제사들이 제품이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매출에 대한 비교 흐름들, 이런 것들을 봐야겠죠.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보면은 아직까지는 계속해서 매출이 늘어나고 있지만은 일단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기는 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해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지금 차트를 보면은 이야기했듯이 실제로 이 전기차 시장이 상용화가 되면서 보급이 된 게 2016년도 이후에 제가 늘어났다라는 걸 보여드렸죠. 다시 보여드리면은 실제로 2세 전기차가 3세대로 진화하는데 2세대 때 이제 상품성 부종으로 판매 부진했던 게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2만 달러 후반 가격으로 이제 판매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지금 계속해서 이제 상용되고 보급이 되고 있다라는 건데, 지금 이제 봐야 될 게 2017년도 18년도 때 보급이 될 때의 주가 흐름이라는 거죠. 그때 당시 주가 흐름이 지금 이 구간이 되겠죠. 자, 여기에서 보시면 차트도 마찬가지로 상장되고 나서 이제 가장 정점을 찍었던 게 2017년도, 18년도 때라는 겁니다. 자, 근데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주가는 계속해서 빠지는데 시장은 계속해서 퍼져나가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본다면은 이제 투자해 볼 만한 매력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또 반면으로는 이 빠지는 이유가 무엇이 있는지 이제 리스크적인 측면에서 하나하나 좀 살펴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일단 긍정적인 부분에서는 다 이야기를 드렸으니까 지금 빠지는 부분에서 이제 하나하나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일단 첫 번째로 좀 신경이 쓰이는 게 코로나 때 이후의 주가 흐름이에요. 코로나가 시작이 됐던 3월 달 이후에 보시면 이제 언택트 관련주들이라든가 비대면 관련주들, 뭐 서비스업, 뭐 매출 성장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전부 다 이 코로나 때 빠졌던 가격대를 회복하고 돌리는 모습인데, 우리 산업 같은 경우는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일단 이런 부분에서 어떤 부분에 대한 리스크가 있을지를 좀 살펴봐야 될 텐데, 일단 제가 눈에 들어온 거는 주주 구성에 대한 부분이에요. 주주가 봤을 때 지금 현재 우리산업 같은 경우는 우리산업홀딩스가 39.46%로 최대 주주 지분을 갖고 있고, 나머지 지분이 지금 유통주식 가능한 지분이죠. 일반 투자자 지분인데 그 지분 비중이 60%가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알다시피 이렇게 공시제외 주주가 많은 기업들은 이제 만약에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거기에 대해서 대처하기가 상당히 이제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좀 우려스러운 부분으로 생각이 되고, 또 하나의 변수는 이 제품에 대해서 진입 장벽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야기 드렸듯이 진입 장벽이 낮으면은 이거는 결국에는 누가 많이 판매하는지, 이 판매하는 경쟁이 붙어야 되는데, 그 경쟁 붙는 게 결국에는 단가 싸움이 되기 때문에 이게 결국엔 매출적인 부분에서도 악영향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장기적으로 생각해서 주가가 반영이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으로 보여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좀 리스크적인 측면으로 생각이 되는 부분이고, 실제로 제가 이런 우려 섞인 부분들을 생각하는 것들 중에서 제가 생각하는 게 단순히 우려로만 넘길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시장에서 그렇게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지는 이제 조금 더 이제 분석을 하고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으로 봐서는 일단 우리 산업에 대한 조금 리스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자, 정리를 하면은 일단 우리 산업 같은 경우는 현재 매출 성장 대비 주가는 굉장히 저렴하다. 그 말은
매수 관점으로 어, 좋게 보고 있다라는 게 일단 결론이고, 단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일단 이번 코로나 이후 주가가 계속해서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회복하지 못하는 변수가 실제로 존재하는 건지 아니면 시장에서 아직 눈치채고 있지 못한 건지, 이제 이 부분을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좋은 기업인데 아직 관심 갖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라면은 지금 가격대에서 굉장히 접근하기 좋을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제가 이 영상에서 설명드리지 못한 다른 무언가의 리스크가 있다면은 이거는 매수 타점이 될 수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해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만약에 접근을 하신다면은 지금 가격대가 깨지지 않는 선에서 계속해서 모아가면은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그 모아가는 과정 중에서 실제로 이제 변수들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아직 거기까지는 더 살펴보지 않았는데, 이제 제가 이제 좀 더 살펴보면서 이제 더 보이는 내용들이 있다면은 그 이후에 우리 산업 영상 2탄으로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자에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